딥스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격렬하고 비통하게 흐느꼈다. 그 다음에 전 딥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저 딥스가 천치처럼 짓거리더라는 거예요. 딥스는 방을 가로질러 가서는 의자를 내팽개치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싹 쓸어 떨어뜨리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미워요. 난 아버지를 증오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막 발길질을 했어요. 남편은 딥스를 휘어잡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애를 그의 방까지 데리고 가서 집어넣은 후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내려왔을 때 전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전 남편이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남편이 눈물 흘리는 것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딥스는 지금 천치처럼 짓거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딥스는 당신을 증오한다고 했어요. 하고. 그랬더니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실제로 흐느껴 울었어요. 겁이 났어요. 전 남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저는 두렵고 겁이 났어요. 나처럼 그이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에 저는 우리들이 전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가깝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우리 둘은 의지할 데 없고 겁에 질리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그이는 아마도 우리들이 딥스를 잘못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을 뵙고 딥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공포와 고통이 담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딥스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전 딥스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난 그녀가 듣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었다.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숨을 깊이 쉬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 애가 나아질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물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저보다는 딥스 어머니 자신께서 그 질문에 더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딥스와 같은 집에 사시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놀아주시고 관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머니이시니까요. 지금 어머니께서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전 그동안 딥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관찰했어요. 그렇지만 그엔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이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랜더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그 무서운 발작적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저께 일어났던 일은 발작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한 말에 딥스가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반항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이제 딥스는 예전에 하던 것처럼 손가락을 빨진 않아요. 집에서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하고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요. 아버지에게 소리친 건 예외예요. 딥스는 변해가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애를 올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간절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그녀는 핸드백에서 분첩을 꺼내어 얼굴을 매만졌다. 전 이렇게 울었던 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 어깨에 기대어 우는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닌 모양이죠. 그녀는 휴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와 딥스는 이런저런 태도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1시간이 벌써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런데 음악 종소리를 들었어요. 11시죠. 만일 이 순간에 그녀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해도 난 놀라지 않았을 것이었다. 여기에 있으면 어떤 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네, 그래요. 오늘 일 모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코트를 입고 방을 나갔다. 이처럼 가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거기에는 인간의 동기와 행동이 얼기설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한 가지 경험 때문에 또는 단순한 느낌 때문에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늘 한 사람의 반응을 결정하게 하고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감정, 인생 목표, 가치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라 했던가? 말할 것이 너무 많아요. 말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많고요. 어떤 일은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일들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의식을 무겁게 누르는 요인들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을 아마 그녀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자신들의 비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아마도 그녀나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어린 시절 때 명석한 지능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능을 방패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진실로 해소하는 것은 전혀 배울 수 없게 되었을 것이었다. 딥스도 역시 이것을 배웠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읽으면서도 불안한 정서적 상태를 만날 때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감정적인 것과 직접 맞서는 기회를 묘하게 빠져나갔던 것이다. 딥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인 것이다.
그들은 딥스에게 애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꼈다. 아마 도로시하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불안정하고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깊은 감정의 시면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딥스가 혹시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녀가 물어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분명히 딥스는 정신적 결함이 없을 뿐 아니라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다고 강조해 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다면 전날 딥스와 딥스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그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서 볼 수 있었던 죄의식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일 딥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의 견해를 받아들여 딥스가 똑똑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들은 딥스의 발달 중에서 천재적인 지적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딥스는 자신의 능력을 거의 완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능 발달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의 불균형이 왔기 때문이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무능 때문에 딥스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예 딥스를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이로 보기를 선택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것은 다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적인 면의 진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지적인 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느끼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종종 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진다 해도 제일 큰 변화는 우선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먼저 오고 점차적으로 이 행동에 의해 동기와 느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모호하게 해놓았던 자아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외부적인 활동들은 긍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자아를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의 세계는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격의 형성과 정신치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많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심리요법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인 이론적 요인들을 적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딥스의 어머니의 경우 내 생각이지만 자기 자식의 천재적인 지적 능력을 모를 리가 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녀의 전반적인 경험을 살펴볼 때에 지적인 성취 하나만이 만족할 만한 답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 자신이 자식과 사랑과 존경과 이해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녀 자신이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만족을 못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딥스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그녀가 얻고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녀는 존중받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이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개념들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아직까지 왜 그렇게 해왔는가 하는 이유와 그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그 변화는 그녀 자신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과 모든 변화, 즉 그녀 자신, 그녀의 남편, 딥스의 변화가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기인되었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여주는 중요한 이해였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우리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겁에 질리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안다는 것은 안심이에요.